생각보다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손이 너무 시렵다. 완전 잘 손이 깜짝 놀랐어. 자, 챙겨봅시다. (138부터) 빠르게 좀 질문 갖고 넘어가자. 오늘 그래프까지 좀 나가야 되거든. 138쪽 우리가 이제 뭐 도를 파이로 바꾸는 것들 이제 자연스럽게 좀 잘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각도로 보시기보다는 파이로 바꿔서 좀 하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게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도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 180분의 파이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파이를 도로 바꿀 때는 파이 자리에 180도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왔다 갔다 될 것이고, 그 다음 139쪽에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L은 R세타로 구한다라고 했고, S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랑 R세타 자리에 L을 집어넣어서 2분의 1 RL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필수 예제 7번 라인인데, 그냥 답만 구하기보단 해석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 뭐 L 값이나 R 값이나 세타 값을 직접 찾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산술기하 할 때도 막 해석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 관계 좀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한테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각을 뭐 해보라고 했죠?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싸울까? 대칭이 더하는 거였습니다. 대칭이라는 말이 없을 때 둘을 뭐 하는 거였고 해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빨리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140쪽으로 갑시다. 혹시 앞 페이지도 질문 있나? 139 없으면 140 갈게. 140 39번? 39번. 요것도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암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좋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이 있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일단 두각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더해졌을 때 2n 파이 플러스 뭐가 더 붙어줘야 되지? 90도니까 파이로 바꾸면 2분의 파이가 붙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각인 3세타랑 세타를 더했기 때문에 4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좀 써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족되는 것은 세타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은 것만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부 다 뭐 나눠줘야겠어? 우린 지금 세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세타라는 것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n에다가 어떤 것부터 하나씩 넣어봐야 돼? 맨 처음 뭐부터 넣어야 돼? 0부터 넣어야겠죠?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니까 그 최초로는 누가 나올 수 있는 상태? 8분의 파이가 나올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8분의 4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니까 8분의 몇 파이? 5파이가 나오죠. 8분의 5파이는 3분의 2파이보다는 어떤 놈이야? 작은 놈이지. 그러면 누구도 포함시켜주고 8분의 5파이도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더했을 때 8분의 9파이가 되니까 얘를 오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어서 요 두 개만 써주시면 돼요. 파이로 쓰셔야 됩니다. 파이로. 그랬을 때 이 둘을 더해주는 문제니까 8분의 6파이 약분해서 4분의 3파이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1, 2 적당한 걸 넣다가 우리한테 만족되는 범위에 있는 각도들만 가져와서 답으로 써주셔라. 140쪽 더 질문. 343번 다들 잘 푸셨나?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더 없어? 서윤이는? 유피 다 괜찮아? 틀린 거 없어? 오케이. 141쪽. 144번. 아직까지 얘기가 좀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준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래는 파이로 외워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로 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5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돌렸대요? 180도만큼을 돌렸더니 그게 지금 뭐랑 어떻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쳐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180도라는 것은 얘를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지. 요만큼 갔다는 뜻이잖아. 그때 생기는 동경은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경이랑 이동경인 거니까 일직선 사이에 있고 방향이 어떤 상태예요? 반대인 관계인 거죠. 요런 동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180도 이동하겠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해가지고 평각을 이동시켜주면 이동경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동경이랑 이동경은 일직선 사이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럼 둘을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야 되는 거죠. 대칭이란 말이 없잖아. 대칭이란 말이 없는 위치 관계에서는 두각을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빼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남는 각이 몇 도라는 걸 써야 되는 거야. 180도를 써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냐? 돼? 그럼 식을 세워보면은 결국에 큰 각인 5세타에다가 작은 각인 2세타를 빼는 거니까 3세타가 될 거고요. 그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의 형태를 띈다 라고 식을 써줘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세타가 180보다는 크고 360보다는 작은 걸 가져와라. 그럼 일단 전부 다 뭐 나눠줘야 돼? 그럼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보다는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럼 n에다 뭐부터 넣을 거야? 근데 0 넣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자, 1 넣게 되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는 없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럼 뭐 넣어줘야 돼? 2 넣었을 때 몇 도가 나옵니까? 240 더하기 60이니까 300도 이렇게. 얘는 2는 뭐예요? 이게 요거 120 곱하기 240이지. 거기에 60 더해지는 거니까 300도.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세타 범위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345는 다들 잘 푸셨나? 아까 보니까 현정쌤의 도움을 좀 구한 것 같긴 하던데 안 풀린 사람들 있지? 이거 좀 하나 할게.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 좋은 문제란 뜻입니다. 기출로 나왔는데 그게 문제지에 수록됐다? 검증된 좋은 문제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에 풀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지? 넓이네? 그럼 넓이식을 구하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 표현되어 있는 각 그 넓이를 구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공통부분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공통부분. 저 공통부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S1 더하기 S2인데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와, 그림 좀 많이 어렵다. 이거 원의 중심입니다. 여기도 원의 중심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나? 알아보지.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보겠나?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는 건가? 알아보지. 대충 알아보겠지.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S1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이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이 사각형 넓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S2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상에 공통 부분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S1에다 S2를 뭐 한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요거까지 포함한 이 전체 넓이에다가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얘를 포함하면서 이런 부채꼴의 넓이를 가져와서 빼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전체 넓이에다가 이 전체 넓이를 빼게 되면 이 공통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S1에다가 S2를 뺀 값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S1을 구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S2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해주면 빼주면 결국엔 S1 빼기 S2만 남을 거지 않습니까? 공통부분이 샥 사라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부채꼴 넓이식 구하고 이 부채꼴 넓이식 구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된다?
빼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보를 좀 써봅시다. 둘 다 반지름은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치, 뭐 각을 알거나 호의 길이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 보자. A, O, B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어디요? 여긴가? 여기가 지금 몇 도라고 돼 있어? 6분의 5파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6분의 5파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구해야 되는, 사실 얘를 먼저 구해 나오면 좋긴 한데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놈의 반지름이 얼마이고 3이고 거기에 끼어 있는 중심각이 몇 도이니까 6분의 5파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첫 번째 공식 뭐였지? 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 1분의 반지름 제곱 세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지름 지금 3인 거 알고 있고 세타 값이 6분의 5파인 거 아니까 S2를 공통 부분까지 구했을 때 넓이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뭐 알파라고 좀 두겠습니다. 공통 부분을. 그래서 S2 더하기 알파 값은 2분의 1 곱하기 뭐 와야 돼? 9.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6분의 5파이까지 하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넓이가 나오는 거지.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누구 넓이 구하러 가야 돼? S1이랑 알파랑 더해진 값의 넓이 구하러 가야겠죠? 이건 빨리 적어놓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4개의 길이가 모두 어떤 상태입니까? 무슨 사각형이에요? 마른 모죠. 마른 모는 그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똑같이 몇 파이란 뜻이야? 6분의 5파이죠. 근데 이거는 한 바퀴가 돌려진 거니까 전체는 2파이일 거잖아. 그럼 요 바깥쪽 요게 있는 이 큰 각은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6분의 7파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 각도 찾아줬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럼 우리는 이 S1이랑 알파가 더해진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이고 그리고 그 중심각이 몇 파인 거야? 그럼 이제 식 세워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7파이가 오게 되는 거겠죠. 요까지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 뭐 해주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2분의 9가 있고 6분의 7파이에다가 6분의 5파이 빼주면 6분의 2파이 약분하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 때려서 정답은 2분의 3파이. 굳이 단위를 붙이자면 뭐 센치라는 말이 있었다면은 제곱센치를 붙이면 되는데 없죠 단위가. 이럴 땐 단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통 부분이란 말이 나오면 얘들을 쌩으로 구해서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공통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합쳤을 때 누구에다 누구 빼면 이런 게 생길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 뭐 46번 먼저 보자. 이거 혹시 맞춘 사람? 이거 맞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건데 잘했네. 어려운 건데 잘했네. 맞췄어? 잘했네. 야, 그림을 또 그려냈네. 사실 이제 다음 주 개학이라고 저한테 주고 있는 거. 다음 주 개학이라고 애들이 좀 안 오네. 싶은가 보다. 네, 그거 온 사람들이 잘한 거고. 이게 왜 N이 2인지 아직 모르겠어. 어떤 거? N이 3인데요? 이게 식이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지? 우리가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는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식이 좀 이 식이랑 다르지 않나? 너한테 써져 있는 식이랑 이 식이랑 좀 다르지? 식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런 다음에 세타 대에서 정리하고 n에다 0 넣고 1, 2 이렇게 넣는 거야. 우와 키캡이야? 대박이죠. 이건 청출이야? 네. 이거 뭔데? 갈출인가? 난 청출이 좋아. 황축인가? 황축? 그런 것까지 몰라? 쌤은 청축을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젊을 때 집에서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엄마 와갖고 내 등짝 때리고 난리 났었대. 엄마 자는데 게임하다 보면. 저속이라고만 적혀있어요. 청축은 절대 저소음일 수 없어. 자 얘들아 446번을 좀 볼게요. 중심각은 일단 뭐라고 돼 있고 3분의 파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돼 있는 부채꼴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넓이. 그럼 얘들아 부채꼴에 내접을 하려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밑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접해줘야 될 거고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접해줘야 될 거고 이 호랑도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호도 이 원이랑 뭐 하게끔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접하게끔 그려줘야 돼. 대충 부채꼴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접하는 그림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림을 조금 그려놓도록 하십시오. 여기 세 군데에서 접하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돼. 두 군데에서만 접하는 건 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니까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가 이 2파이라는 것이 요 길이인 요 각의 크기인 3분의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곱해져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R 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 그리고 밑에는 요 길이도 6이다까지 찾은 거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어도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니까 6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이 6인 걸 찾은 거야. 그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는지 좀 보러 갑시다. 우리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원에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야?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좀 필요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서들이 좀 부족하니까 아까 제가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한 길이도 뭐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당연히 여기까지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을까?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전체 길이를 일단 뭐라는 걸 알고 있다. 그걸 이제 조금씩 쪼개 봅시다.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얘인 거잖아. 얘를 뭐라고 둬볼까? x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도 뭐가 될 건데? x가 될 거잖아. 그럼 전체가 6이었으니까 요만큼은 뭐라고 둘 수 있어? 6-x입니다. 그럼 이제 중등 과정이 좀 필요해요. 여기 3분의 파이지. 각도로 바꿔서 바라봐봐. 60. 전체가 60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몇 등분 해버린 거지? 2등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각을 몇 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30도. 여기는 몇 도? 그럼 30, 60, 91대 2대 1대 루트 3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요거의 2배가 얘랑 지금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x가 6-x랑 같은 거니까 3x는 6이 돼서 x 값은 얼마? 2. 반지름이 2인 거 찾았잖아. 그럼 안에 있는 원의 넓이는 몇 파이? 4파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대 1대 루트 3 쓰는 거예요. 기억하네? 그럼 45, 45, 95. 오, 기억하네. 다행이네. 그 다음에 347번 할 거니까 문제 읽어보시고. 지워도 되나? 필요한 거 다 적어놨어. 시간표 다들 아십니까? 몇 시에 와야 되고 그런 거? 다음 주? 모르십니까?
그 실장님이 단톡 뭐 그런 거 안 만들어 주셨나? 근데 파일이 안 돌려서. 아, 혹시 모르면 말씀하시고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자, 347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길잖아요. 그럼 좀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되거든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이거 뭐 하라고 이런 문장 주어졌겠어? 이 왜 이런 문장을 줬을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린 그걸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X축, Y축 찍고 1, 마일 찍고 요런 원 하나 그려보란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단위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건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이게 지금 4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 4개 중에서 하나 가져온 건 뭐라고 불러? 4분원이라고 불렀던 거잖아. 이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것만 싹 가져온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런 것도 4분원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은 단위원, 그 중에 4분의 1만 꺼내는 거를 4분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랬을 때 1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에 대해서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타라는 각이 어디에 있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문제 봐.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너희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반각을 표현할 줄 알잖아요. 그치? 불러봐. 세타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어떻다? 작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건 뭐가 궁금하다고 돼 있어? 2분의 세타가 궁금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나눠주라는 뜻이야 전부 다? 이 나눈 걸 이제 가져오자는 거지. 그럼 얘는 180도 곱하기 n보다는 클 것이고 얘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보다는 45도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n에다가 뭐부터 넣어보자라고 했었어? 0, 1, 2 이런 거 넣어보자라고 했던 거잖아. 자, 0부터 넣어볼게. 자, 만약에 0을 넣게 되면 그 2분의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놀아요? 0에서부터 45도까지 노는 거지. 요 시기에다 이제 정수 넣고 있는 거야. 지금 따라오고 있어? 나경이는? 그럼 이번엔 n에다 뭐 넣을 거? 1 넣겠지. 그럼 몇 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 225도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이제 2 넣어봐. 누구랑 같아져 버려? 얘랑 같은 게 나와버리죠. 360에서부터 405도니까 360씩 빼버리면 0에서 45랑 똑같은 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45도라는 게 여기에 딱 반일 거 아니야.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분의 세타가 놀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180부터 225니까 얘가 180, 얘가 270. 그러면 얘의 반이 225도일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거겠죠. 180도에서부터 225도까지 노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요 색칠된 부분에 뭐 구하라는 뜻인 거? 넓이 구하라는 뜻인 거겠죠. 맞냐? 그럼 표시해보자. 요만큼이 몇 도였어? 45도였죠. 요만큼이 몇 도였어? 45도였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이니까. 그럼 전체 원의 넓이는 몇 파이였을 건데? 파이였을 건데. 그게 전체 360도 중에서 45도 차지하니까 몇 도만큼이다? 90도만큼이다.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아마 문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건데 한 번 접해봤으니까. 저게 왜 45도가 됐어요? 0도에서부터 45도겠죠. 180도에서부터 225도, 45도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도 뭐 쉽진 않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게 조금 거였습니다.
맨 밑에 거는 왜 안 풀린 거 같지? 맨 밑에 거 푼 사람? 지금 맨 밑에 거 풀었어? 맞췄어? 해보겠다는 건가? 뭐 142쪽 삼각비 라인에서 혹시 질문할 거야? 이거 맨 밑에 거 할 거야 말 거야? 너가 해달라면 하고 말 없으면 넘어가고 해볼 거야? 나중에? 이거 아니 그리고 348번이 안 풀려 있는 거 같은데 질문 아무도 안 해서 141쪽에 나중에 해보고 질문할 거야? 퀴즈 맞췄어? 그랬네. 얘들아 이거 삼각비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 물어봐도 그리고 이제는 파이로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머릿속으로 4분의 파이 파이는 180도니까 사인 45도 구하라는 뜻이구나.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각을 파이로 바꿔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빠른 시일 내로 그게 익숙해지게끔 연습들 좀 하세요. 자 그럼 140 이쪽은 더 질문 있나? 삼각비 라인에서 질문 있나요? 됩니까 요거는? 없으면 넘어갑니다. 143쪽 이제 함수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삼각 함수로 가겠습니다. 저기 뭐 2,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그냥 1, 4분면으로 먼저 좀 할게요. 자 1, 4분면으로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볼 거고 항상 이 설명을 할 때 단위원으로 하기보다는 반지름을 R로 잡고 들어갈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반지름이 1짜리인 거를 단위원이라 부르기로 했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수식화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누구로 잡겠다? R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원위를 지나고 있는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1, 4분면에 위치한 이 각을 제가 점을 잠시 x, y라고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나타내는 동경은 원의 중심과 이렇게 쭉 이어주면은 이게 동경이 되는 거랬지. 그리고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요거를 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 B라는 걸 쓰기 위해서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여기에서부터 내가 수선을 내릴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얘 x좌표가 x란 건 이 길이가 뭐라는 뜻이야? x라는 뜻인 거지. 여기 y좌표가 y니까 이 길이가 뭐라는 뜻이야? y가 될 거고 이 빗변 길이는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뭐가 되겠지? r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끼어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둘 겁니다.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립시다.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였지? r분의 y였죠. 기억납니까? 빗변분의 높이로 배웠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빗변분의 아랫변이었죠.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지금 c분의 s를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r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x분의 y라는 탄젠트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항상 똑같다. 대신에 여기에 걸려있는 각도들이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라고? r분의 y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r분의 x입니다.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x분의 y입니다. 그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다라고 해서 바뀔까 안 바뀔까? 절대 안 바뀝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 그지? 길이를 뜻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음수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양의 값으로 가져오는데 x하고 y 같은 것들은 좌표를 가져온 거잖아요.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음수 값일 때는 음수 값을 살려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반지름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게 만약에 2, 4분면에 있는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때 어떤 좌표가 x, y가 있을 건데 얘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죠. y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그럼 x가 관여하는 놈의 부호는 전부 다 뭐가 될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입니다. x 관여하는 거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2, 4분면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번에 3, 4분면으로 가볼게. 얘는 x, y인데 얘는 둘 다 지금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x만 있다면 마이너스일 거고 y만 있다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x, y가 공존하고 있으면 부호가 뭐가 될 거야? 플러스겠죠. 얘 봐요. y만 존재하잖아요. 부호가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x만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겠죠. x, y 공존하고 있잖아요. 부호 뭐겠어요?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원리는 한 번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외워야 돼. 4분면별로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값이 부호가 존재하거든. 근데 이런 원리로 인해서 그렇다는 건 좀 한번 알아놨으면 좋겠네. 요거는 외워야 되는 게 얘들아.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 그 말 뜻은 좌표만 띡 구해져 있으면 누구를 구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일까? 반지름은 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는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좌표만 띡 주어졌어. 너희는 뭐부터 구하고 들어가야 된다?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구해져 있고 좌표 알면은 구할 준비 다 된 거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된다.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별로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올 산타클이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 있어서 올 스타크 이렇게 외우게 시키기도 하고. 이게 뭘 뜻하냐면 1, 4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 값이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1, 4분면에서는 x, y의 부호도 뭐일 거야? r도 부호가 뭐일 거야? 그럼 여기는 만들어진 모든 놈의 부호가 뭐일 수밖에 없어? 플러스. 근데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x좌표가 부호가 뭐니까? 그럼 x가 관여하는 놈들은 부호가 전부 다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고 x가 없는 것들은 플러스겠죠. 그럼 방금 전에 여기 설명했지만 3, 4분면에 x, y가 모두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x만 존재하거나 y만 존재하면 부호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근데 둘 다 존재를 해버리면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마이너스야? y만 마이너스죠. 좌표로 따지보면 뿔 맞잖아. 그러니까 y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가 존재하는 건 전부 다 뭘 거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y가 없으면 부호가 뭐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얼싸안고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억을 하자? 얘들아 부러워하지 말고 얼싸안고. 왜냐면 이걸 읽는 방법이 올이잖아. 그러니까 얼 사인이잖아. 싸 타안젠트잖아. 안 코사인이니까 고코 뭐 코고 뭐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얼싸안고라고 외워주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 4분면은 누가 플러스다? 전부 다. 2,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3,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 4,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얼싸안고로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얼싸안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적혀있는데 뭐 올산타크 아니면 얼싸안고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이제 학생들 올스타크 이렇게 외웠었거든. 넘어가죠.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한 번만 좀 해볼게. 145쪽으로 와봐. 자, 145쪽을 보시면 일단 그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이라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좌표가 주어지면 제가 뭐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반지름.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반지름 얼마야? 바로 돼야지. 5가 된다는 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인 세타부터 구할 건데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였죠? r분의 y였죠. 기억납니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r분의 x였잖아.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뭐분의 뭐였지? x분의 y죠. 그럼 얼마가 된다? 이렇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랑 원의 중심이자 원점 사이의 거리가 그 원의 뭐에 해당될 거니까 반지름.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알고 좌표를 알면은 모든 삼각계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부호 실수만 좀 조심하시고. 그 옆에 거 바로 해봐. 되나?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는 머릿속에 좀 많이들 있죠? 8, 15, 17이라는 거 기억하지? 일단 반지름은 얼마라는 게 찾아져야 되고 17.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r분의 y니까 마이너스 17분의 8.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17분의 15.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5분의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바로 좀 제가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1사분면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1사분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방금의 기억 하나만 떠올려줘.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선 어떻게 그어놨었죠? 당연히 동경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 선을 연결을 했었잖아. 그 다음에 저 점에서부터 선을 어떻게 내렸었지? 그치, 어디로?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X축에다가 수직을 선으로 내려서 그림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런 그림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여기 있어. 그럼 당연히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은 끄어져 있거나 너희가 끄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선을 어디로 내리라고? X축에다가 내려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저 옆에 걸로 한번 해볼게. 저 351번입니다. 얘는 일단 반지름이 얼마라고 적혀있어? 얼마짜리가 반지름? 1짜리죠. 단위원이네, 단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가 이렇게 잡혀서 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너희한테 힌트를 준 게 여기 각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분의 2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려버리겠다고. 90도로.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면 여기는 지금 몇 파이가 되는 거지? 3분의 파이죠. 너희가 좋아하는 각도로 바꿔가 몇 도야? 60도입니다. 여기가 몇 도야?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30, 60, 90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럼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일 거야? 2분의 1이겠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2분의 1, 위로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이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잖아. 반지름은 얼마짜리인데? 1짜리잖아. 그럼 사인은 r분의 y니까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라면은 0에서부터 90도까지밖에 몰랐거든. 그 특수각밖에.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을 사용하게 되면은 120도에 해당하는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 방금 전에 했었는데 1, 4분면에서는 누가 양이라고? 1, 4분면은 전부다. 2, 4분면은 누구만 양이죠? 사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입니다. 그럼 352번 보자. 400도라고 돼 있잖아. 360 넘어버리지. 그럼 360 빼야겠지. 몇 도 남아? 40도. 그럼 40도는 몇 사분면에 위치합니까, 동경이? 그럼 누구와 양이죠? 전부 다 양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음수일 때는 우리가 2파이씩 더해주라고 했지. 몇 파이까지 더할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2.xx파이잖아. 그럼 한 4파이 더해버려야겠네. 그럼 6분의 24파이를 더하면 몇 파이가 남습니까? 6분의 7파이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럼 6분의 7파이는 몇 사분면에 존재합니까? 요 봐봐. 0이지. 2분의 파이지. 파이지. 2분의 3파이지. 그럼 얘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죠. 3, 4분면이란 뜻입니다.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이랬죠? 탄젠트만 양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60도네 360도씩 계속 더해야 되는데 한 1080까지는 더해줘야 되지. 1080 더하면 몇 도 남아요? 320도 남죠. 그럼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잖아. 여기에 존재하겠네.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이죠. 그럼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0분의 29파이. 2파이를 넘어서네. 그럼 2파이를 빼야겠지. 몇 파이 남아? 10분의 9파이 남죠. 그럼 이 10분의 9파이는 얘가 지금 파인데 얘보다는 어떤 놈이야? 좀 작은 놈이잖아.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이다? 사인만 양이다. 그래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144로 다시 잠시만 넘어갑시다. 어제 제가 좀 써놓으라고 했던 식이 여기 다시 좀 등장하는 게 있긴 있죠. 저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t는 C분의 S라고 쓸 거예요. t는 뭐라고 쓸 거다? 그게 너희는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는 건 그 세타 값들이 전부 다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라고 쓸 겁니다. 이 뜻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항상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때도 세타 값은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줄여 쓸 겁니다. 왜냐면 이걸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t는 C분의 S,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밖에 없다? 이게 끝이야. 우리가 막 변형해야 되는 게 어차피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너가 10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막 다 해보세요. t를 C분의 S로 한번 바꿔보고 만약에 C제곱이 있어. C제곱이 있어. 그럼 그 자리에는 얘가 반대로 넘어가서 1 빼기 S제곱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없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대수는 안 어려워. 10변형하는 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지금 사인 세타 값이 뭐라고 주어졌고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몇 4라고 돼 있습니까? 3, 4라고 돼 있지. 그럼 요 봐. S, C, T가 있을 건데 3, 4분면이면 누구만 양입니까? 얼싸 R이니까. 탄젠트만 양이죠. 그럼 인마만 플러스고 얘들의 부호는 뭐가 될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방금 배운 걸 한번 써볼게요. 근데 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할 건데 일단 한번 써보자.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니까 얘 제곱하면 얼마? 25분의 16에다가 C제곱을 더해서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C제곱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일단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C가 될 수 있는 거는 원래 뿔마 5분의 3인데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사인 값은 여기서 줬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t를 구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였죠? C분의 S였죠? 그럼 그거 분수로 나타내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굳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식을 쓰는 방법인데 나는 너희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 중학생 때 삼각비 배울 때 아마 써먹었을 겁니다. 사인 세타 어떤 삼각비 값이 하나가 주어졌지.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 바로 하나 그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너희가 세타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였지. 여기 5 주고 여기 그냥 4 줘버려. 그럼 피타 쓰면 여기가 얼마가 돼? 3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몇 사분면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인 부호가 마이너스, 코사인 부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일단 사인부터 그냥 절대값 가져가면 5분의 3, 코사인 절대값 가져가면 5분의 3, 탄젠트 절대값 가져가면 3분의 4. 근데 이 둘의 부호는 뭐여야 되니까 그럼 막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걸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할 줄 알되 얘가 빠르겠지. 알겠어요? 이건 제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제 문제 좀 풀어보자.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우리한테 동경이 주어졌네. 뭐부터 찾으면 좋겠죠? 반지름.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반지름이 52 피타고라스의 수 13이겠죠. 머릿속에 피타고라스의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은 14. 그러면 S부터 구해보자. S를 구하는 방법은 R분의 Y였죠. 마이너스 13분의 12. 코사인은요? X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탄젠트는 그러니까 5분의 1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 거에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굳이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계산을 우리가 못하진 않잖아. 했을게.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각도가 몇 도라고 주어졌지? 4분의 3파입니다. 그거는 그럼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야? 2사분면이겠죠.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좀 작은 돔이니까 그러면 걔가 한 대충 요런 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각도가 몇 도로 주어진 상태? 4분의 3파인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요만큼의 각도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는 선을 지금 어떻게 내려줘야 돼? 여기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내려줍니다. 각도가 좀 익숙하니까 몇 도야? 파이가 180도지. 4 나누면 45도지. 여기가 90도지. 여기도 몇 도야? 45도야.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딱히 뭐 말이 없네. 반지름을 모르지. 그럼 반지름 내 마음대로 두면 돼 얘들아.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두자. 얘를 1이라 두고 얘를 1이라 두면 이 길이도 뭐가 될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좌표는 0,0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좌표는 몇 콤마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반지름을 뭐라고 둔 상태인 거야? 루트 2라고 둔 거야. 그럼 S 불러봅시다.
R분의 Y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뭐 그대로 가져가서 계산해도 돼. 마지막에 유리하면 되니까. 그럼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아니면 뭐 얘를 1이라고 두고 얘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하셔도 그건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이런 반지름이 지정이 안 됐잖아. 우리는 어차피 값만 필요한 거거든. 삼각 B라는 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 10으로 오든 100으로 오든 그 B의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값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4분의 3파 이렇게 주어졌잖아. 이거 너희가 다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각 변형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원초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놓고 나중에는 각 변형을 통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까지 뭐 가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냐? 지민아 이해돼? 왜 이렇게 급격하게 그거 조나? 어이구 귀식이 이렇게 하네. 좀 힘내. 30분도 안 남았다. 자,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해봤던 건데. 자, 요런 게 있는데 얘들이 만족되는 세타 값을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지금 부호가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지?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뭐야? 뿔뿔 마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으면 좀 좋냐면 t는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요 방금? c분의 s라고 배웠죠. 그럼 cc가 약분이 돼버리면 s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작다라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인 거야? 이 케이스인 거야?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말 뜻은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인 거 구하라는 거잖아. 전부 다 양이죠. 2, 4분면 사인은 플러스죠. 탈락이지. 3, 4분면 누구만 양이야? 탄젠트만 양이지.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뭐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좀 어려운 거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보통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기억은 요겁니다. 절대값 a라는 놈이랑 루트 a 제곱이라는 놈이 이게 벗겨지는 과정이 똑같다라고 배웠지.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배웠던 걸 써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잘 봤더니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돼 있어? 2사분면이라 돼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는 밑에다가 2, 4라고 쓰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적어야 되는 게 여기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뭐라고 배웠어? 2사는 누구만 플러스를 했지? 그럼 얘만 플러스인가 나머지는 부호가 뭐겠어? 요렇게 써놓으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자. 첫 번째 절대값 사인이네. 근데 사인의 부호는 뭐니까? 어떻게 나올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제곱이 안에 있으니까 루트 제곱 만나서 벗겨질 건데 코사인의 부호가 뭐니까? 그럼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루트 제곱 만나면 사라질 건데 t의 부호가 뭐니까? 뭐 달고 나오자? 마이너스. 자, 맨 마지막엔 그냥 코사인 세타 뭐 해주는 겁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c하고 c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남는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마지막 값 쓸 때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잡히나? 얼싸한 꼴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1사분면은 전부 다 양, 2사분면은 사인만 양,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 사인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R분의 Y입니다. 애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삼각비 부를 때 뭐부터 써? 보통 사인부터 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앞에 오니까 뭔가 이 새끼가 X 쓸 것 같은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사인이 뭐분의 뭐로 구한다? R분의 Y. 코사인이 어떻게 구한다?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X분의 Y다. 알겠지? 그리고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나오면 누구부터 구해라? 반지름부터 구해라. 나갑시다. 이제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요리조리 가지고 노는 놈인데 우리가 오늘 배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밖에 없었죠? t는 c분의 s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뜻인 겁니다. 자, 첫 번째 1 플러스 s분의 c 더하기 c분의 1 플러스 s입니다. 우리가 초딩 때부터 배웠던 건데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크기 비교하면 뭐 하라라고 배웠어요. 통분하는 뜻이겠지. 그럼 분모는 이 둘을 뭐 한 걸로? 곱한 걸로 일단 통분이 될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얘가 곱해지는 거죠. c제곱. 얘한테는 얘가 곱해지는 거죠. 전개하면은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게 s제곱 더하기 c제곱 자리에는 뭐 넣어도 된다? 1 넣어도 된다. 그럼 정리하면 위에는 c에 1 플러스 s가 있고요. 위에는 지금 2 플러스 2s가 있는 거지. 뭐 묶어낼 수 있어? 2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s. 그럼 누구하고 누가 약분돼버려? 1 플러스 s 약분되니까 최종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우리가 아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저 두 개만 지지고 꽂고 하면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할만하다.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할만해. 너 쫄지만 않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제가 아까 가르쳐준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 했던 그 유형입니다. 삼각 B값이 하나 주어졌지. 바로 무슨 삼각형 그려라? 직각삼각형 그려라. 그 다음에 무슨 값이 주어졌어요? 코사인 값이 주어졌어요. 몇 분의 몇이라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빗변분의 아랫변이니까 여기 5주고 여기 3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피타 쓰면 얼마?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 습 봐. 몇 사분면이라 돼 있어? 저거 몇 사분면이라는 힌트야? 단. 나경아 저거 몇 사분면이야? 4조 4. 2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4사니까 SCT 써놓고 S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얼싸안 코조. 얘만 부호가 뭔 거야? 플러스 얘들은 마니까 이제 절대값 먼저 가져옵시다. 사인의 절대값 몇 분의 몇? 5분의 3. 코사인 절대값 얼마? 5분의 3. 탄젠트 절대값. 그러면 다 찾아진 거죠. 알겠지? 이 방법이 난 제일 낫더라. 고3들도 항상 이 방법을 최종적으로는 그러게 쓰게 되더라고. 알겠죠? 하나 해볼까? 너희 식변형하는 거 하나 시켜볼게. 좀 더러운 거 시킬게요. 359번에 3번 해봐. 359번에 3번 정신 차리고 3번 해봐.
되나? 그렇게 나왔어. 없어지는 건 없애고 남기는 거야. SC가 사라지나?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SC. 여기는 S가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SC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SC가 생기겠죠. 이 SC는 여기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 통분해서 지금 풀고 있죠? 그게 제일 무난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 일단 통분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저도 일단 뭐가 정답일지 몰라요. 여기 어차피 풀이가 없어서 다른 게도 한번 시도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뭐부터 해보자. 통분,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고 1-c제곱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둘이 뭐 한 거 올려줘야 돼? 곱한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전개하자. 얘하고 얘 곱한 거 전개합시다. S 플러스 SC S제곱 S제곱 C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에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 가져오면 S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S제곱 C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거 이제 전개해서 좀 없앨 수 있는 거 없애야 되는데 마이너스 다 줄게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자, 없어지는 게 S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라지죠. 그 다음에 S 사라지죠. 맞나요? 그럼 남는 걸 봤더니 SC 두 개랑 S제곱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써볼게. 그럼 1-C 제곱분에 SC 하나랑 S제곱 하나가 더해지고 두 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요거 오늘 쓸 수 있는 거 배웠잖아.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라고 배웠어? 응.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C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 1 빼기 C제곱 자리에 뭐 넣어도 된다? S제곱. 그럼 인마 자리에 지금 S제곱을 넣어볼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2를 분배를 해서 좀 써버리면 분모는 항이 하나고 분자는 항이 두 개니까 무슨 분리 쓸 수 있습니까? 하트 분리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트 분리 먼저 한번 불러보자. 뭐가 올까요? S분의 2C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트 분리하면 뭐가 남습니까? 플러스 2가 남는 거죠. 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C분의 S가 뭐라고 배웠어? T였죠. 근데 우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S분의 C가 있잖아. 요건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면 돼? T분의 1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요거 두 개에서 공통으로 지금 뭐 묶어낼 수 있습니까? 2로 묶어냈을 때 탄젠트의 역수가 하나 오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1까지도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나타내지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지지고 꽂고 하면 결국에 답은 나와요. 결국에. 이게 일단 제일 무난한 방법, 통분.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이 식이 이상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대 얘들아. 같이 한번 시도해보자. 이거 빨리 정리해놓고. 이 포파리 맛이야. 아니 내가 인스타 광고를 봤어. 어떤 남자가 나와서 그걸로 산 거야? 어떤 남자가 와서 막 들고 있는데 막 이 맞아요. 탄산 막 쩐다고 막. 포카리보다는 조금
닝닝한가? 자몽 맛이 있었는데 좋은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 다른 에너지 음료 중에서 이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아 맛이 종류가 있어 또. 응.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나도 혹했거든 순간 저 살까 하다가 넘어갈 뻔했는데 참 일단 이제 새로운 방법인데 이건 필기는 하지 말고 완성이 되면 필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분모가 다른 것끼리 뭘 빼고 있으니까 통분이 떠오르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그거 해야 돼 너희가. 근데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을 들어가 보면 이 S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1-C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나? 가능하죠. 그럼 그걸 좀 그렇게 바꿔 써볼게. 1-C 분의 S 더하기 1-C 제곱으로 바라보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돼? 1불C 1마C가 되죠. 1불C 1마C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이너스의 1풀C 분의 얘를 또 1마C 제곱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S 마이너스의 1불C 1마C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항이 지금 이게 두 개지만 너희가 그냥 하나로 보면 되잖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하트 분리 가능하지. 그럼 앞에는 지금 뭐가 남아 있을 거고 1마C S분의 S가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트 분리할 때 얘 하나 약분되니까 뭐 남아 있어요? 1불 C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트 분리한 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풀 C분의 S가 남아 있고 요렇게 약분한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합쳐서 뭐가 돼? 플러스니까 얘가 그대로 떨어져서 플러스 1마C가 되겠죠. 그럼 없어진 게 지금 누구 없어져? C하고는 없어지죠. 그러면은 얘 둘은 분모가 다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통분 진행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분을 진행하면 1마C 제곱분의 위에는 얘하고 얘 곱한 거니까 S 플러스 SC 얘하고 얘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SC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붙어 있다? 2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S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마C 제곱은 뭐로 바라볼 수 있어? S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2SC고 밑에 S제곱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뭐 남아? S분의 C 남겠죠. 거기에 지금 2까지 곱해져 있는 거. 거기에 뭐가 더해졌다? 2. 그러면 아까 우리가 S분의 C는 T의 역수라고 바라봤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답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조금 다를 뿐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통분을 했을 때 분자가 너무 많아지면 애들이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걸 좀 줄이는 풀이 방법이지 않나. 필요하면 적고 굳이 뭐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정석적인 통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너희가 통분을 떠올릴 확률이 높을까 얘를 떠올릴 확률이 높을까 그렇다면 통분을 완벽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서 딱 제일 중요할 때 못 돌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겠다 그럼 적어놓고 익히면 좋고 빨리 더 해야 된다. 오씨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자, 그 다음 149쪽으로 갑시다. 왜 뭐. 아, 계약인가? 조금만 더 하자. 끝까지는 안 나갈게. 아니, 원래 내 오늘 계획은 153까지 숙제를 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모든 유형을 지금 다 풀기는 좀 시간이 애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알겠지? 자, 149쪽 봅시다. 149쪽. 자, 문제에서 일단 너희가 딱 스캔이 돼야 되는 게 맨 끝에 몇 사분면? 3, 4분면 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한테 보여야 되는 게 3S가 4C라는 힌트가 주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양쪽에 C를 나누게 되고 3을 그러니까 양쪽에 3C를 나눌게. 그럼 C분의 S가 얼마라는 게 나와? 3분의 4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양쪽에 그냥 3C를 나눈 거야. 근데 우리 C분의 S가 뭐라는 걸 알아? T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삼각비 하나 알면 내가 뭐 그리랬죠? 직각삼각형. 근데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는 거잖아.
여기 3 주고 여기 4 주니까 피타 쓰면 여기 얼마? 5가 되겠죠. 그럼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3, 4에서는 누구만 플러스입니까? 탄젠트.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절대값 가져가면 돼. 사인은 몇 분의 몇?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그럼 다 구해졌으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 하나를 알면 일단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걸로 4분면에 대한 힌트 뽑고 그걸로 부호에 대한 힌트 뽑고 절대값 가져가서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2번 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너 이거 보면 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저 2번은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정서 뭐 하고 싶어? 어? 통분이 떠올라야겠지. 분모가 다른 것끼리 지금 더하고 있잖아. 그리고 문제 맨 끝에 이거 몇 사분면이라 돼 있어요? 2, 4. 그럼 통분합시다. 분모는 뭐가 되고 1-s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니까 둘이 더하면 뭐만 남아? 2만 남겠죠. 그럼 그게 지금 몇 분의 몇이라 돼 있고 2분의 0. 그럼 너희가 이걸 뭐로 바라보면 좋을까? C제곱으로 바라보면 좋겠죠. 1 빼기 S제곱을 C제곱으로 보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C제곱으로 바꾸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럼 5C제곱이 4니까 C제곱은 5분의 4.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거는 뿔마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루트 5분의 2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유리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2, 4분면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구만 양입니까? 사인. 얘만 양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가져가면 되죠. 그럼 우리 삼각비 하나 알았으니까 뭐 그려라? 직각삼각형 그려라. 그러면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뒷변분의 밑변으로 구하는 거잖아. 여기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절대값 갖다 붙이면 되니까 루트 5분의 1, 2분의 1. 마지막 계산할 때 유리화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풀이를 너무 보지 마시고 항상 삼각비 하나를 알았다. 직각삼각형 그리고 4분면 판단하시고 그걸로 부호 판단하시고 절대값 갖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나 내일 안에 복습이 되어야만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안 그러면 너희 결국에는 밑에 있는 풀이 따라가게 돼. 알겠죠? 밑에 있는 풀이 말고 내 방법을 따라 해줘. 숙제는 149쪽까지 1월 31일. 지금 바로 내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몇 분만 있다가 좀 나가는 걸로 합시다.